(70년생) 김영신. 이 사람은요 개명을 한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개명한 이름을 풀어보니까는 이름이 안 좋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개명을 어디서 했냐면요, 우리 다주미에서 공부하고 나간 그 사람들한테 다주미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거기서 개명을 했는데, 막상 호적을 바꾸려고 보니까 좀 미심쩍고, 이게 정말 제대로 잘 지은 건가 확인받고 싶어서 상담료를 내고 개명한 이름에 대해서 상담받다 보니까 그 이름이 안 좋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또 그 사람도 개명을 하고 나서도 크게 뭐 달라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해줬을 때 그 바꾸고 자기 마음 안에 오는 어떤 변화를 이미 감지하고 읽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명을 홍쾌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두 번, 세 번째 개명이다 보니까 단순히 전화상으로 물어서 개명하기에는 뭔가가 좀 더 이렇게 확증이 필요한 마음이 생겼는지 상당히 여기 강릉까지 와서 직접 와서 개명을 의뢰했거든요. 우리 다지훈 본사가 원래는 인천 주안에 있었는데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 강릉으로 완전히 이전을 했거든요. 여긴 제가 한 18년 전에, 그때도 이제 그 부자사주 거지팔자라는 책에다가요, 성공하는 이름, 흥하는 상호라는 작은 꼭지에 소 제목으로다가 이제 일부 이불 했을 때 그렇게 나누어서 이제 제가 그때 파동성명으로 상담한 사례들을 한 20여 편 가까이 실었을 때, 그 책을 읽어본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전화가 온 데가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이런 데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이 자원파동의 본산지라 할 수 있는, 대구 본산지라 할 수 있는 그 파동성명학회가 대구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책이 많이 팔려가지고, 물론 제가 전국에 그 교보문고 다니면서 제가 이벤트 또 사인회 무료 감명 같은 거를 이제 그런 행사에 참여하면서 책이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관심이 가게끔 그런 활동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그 책을 계기로다가 그때 이제 저라는 예지연이라는 이름을 알리는 1등 공신이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알려지면 그로 인해서 따라오는 게 뭐야? 돈이죠. 그때 제가 18년 전에 2004년도에 그 책이 나오고 2005년도에 여기 강릉에다가 한 8천여 평 부지를 그때 사놓은 건데, 그때는 어떤 뭐 계획이 있어 사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나이 먹어서 그냥 전원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단순한 심플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기 부지를 매입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가 바로 주식회사 다지움의 본사로 이전을 하면서 이제 8천여 평의 땅에다가 제가 그동안 항토 찜질방이라든가 교육관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세미나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그냥 들어와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밑바탕에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앞전에도 잠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여기를 이제 본사로 정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모든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K-팝에 열광하는 젊은 그 외국인들을 여기다가 불러들여서 여기서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한국 전통과 교육을 시켜서 다시 이 한글을 전 세계에 이름을 통해서 알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게 된 마음도 이러한 모든 조건이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굉장히 이렇게 해발 한 70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깊은 산 중에 주변에 집이 몇 채 안 돼요.
그래서 여기로 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야말로 아주 진짜 어떤 그런 어떤 강한 의지가 아니고는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이분은 이제 이름을 바꿨을 때 그 바꾼 이름이 안 좋다고 하니까 뭔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저한테서 정말 왜 안 좋은지 그 원인을 듣고 정말 안 좋다면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온 분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굴도 귀티가 나게 생겼어요. 근데 귀티가 난 것만큼 이분이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진짜 3대 명문대 안에 들어가 있는 진짜 명문대 출신으로서 또 그 어려운 공부, 법 공부를 할 정도로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문대에서 법을 공부했다라고 하면요, 그것만 가지고도 뭐 이것저것 볼 것도 없이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름을 풀어보는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또 시간을 내서 멀리까지 왔을 때는요, 뭔가 자기가 이름에 대한 실체를 확실하게 깨닫고 나서 바꿔도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확고한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요, 대충 설명해가지고 이 사람 마음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름이 너무 흉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행 도표를 앞에다 놓고요, 설명을 해줬어요. 자세하게. 그리고 70년생 김영신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장명 앱이 있어요. 그래서 70년생 김영신 하면요, 이러한 숫자가 떠요. 자, 보세요. 이러한 숫자가 떠요. 제가 먼저 A4 용지에다가 70년생 김영신의 숫자를 다 적어 놓고 나서 제가 저희 장명 앱에 70년생 김영신을 넣고 보여줘서 숫자가 똑같지 않느냐. 이거는 뭐냐? 그만큼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치에 의해서 이름이 만들어진 거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된 학문이 아니라는 거를 먼저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행 도표를 넣고 설명을 했어요. 자, 1, 2가 5, 6을 보면 5, 6이 뭐냐? 남자는 처가 되고 재물이 된다. 그리고 3, 4가 7, 8을 극하면 3, 4가 뭐냐면 직업인데 직업 속에 명예가 있다. 여자는 남편이다. 이렇게 돼 있게 되면은 1, 2가 5, 6을 보면 재물과 인연이 없고 처하고 인연이 없다. 아무리 본인이 머리가 좋아서 중심의 3이니까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죠.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좋고 그래서 뛰어나게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또 이 고시 공부라는 건 뭐냐? 결론은 사법고시에 패스하는 건데 이렇게 3, 4가 7, 8을 양쪽에서 극하는데 되겠느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되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 김영신 씨 이 사람은 지금 뭐 지금 70년생이면 50대 중반의 나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고시 공부하느라고 때를 놓쳐서 아직 결혼도 못했고, 그리고 1, 2가 5, 6을 본다라는 거는 이거 재물하고도 인연이 없어요. 물론 머리가 좋으니까 뭐 다른 방면으로 자기가 쓰고 품위 유지할 정도의 어떤 그 생계는 만들어내겠지만, 왜 성에서 보면 7일근은 이거는 숨은 재성이고 또 5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5, 9, 7이 있다라는 건 저거는 명예가 인성에 대한 그런 욕구도 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성에 의해서 그렇게 자기가 안 먹고 안 쓰고 절약가적인 기질을 발휘하고 또 성에 재물인 5가 있으니까 또 좋은 머리 가지고 자기가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 자기 어떤 생활하는 돈은 벌겠지만 과연 지금 50대 중반의 나이에 축적한 게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있다 없다 대답은 안 했지만 저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없다고. 왜?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름에서 너 부인 없어, 돈 없어, 돈 없어, 너 직업 없어, 명예 없어 하는데 과연 그 똑똑한 머리로다가 우리나라 명문대 법대를 나왔지만, 그리고 사시 시험을 수없이 치렀지만 안 된 이유가 바로 이름에서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게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이분 하는 얘기가 항상 사시에서 1차는 패스가 되는데 떨어지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안 되면 포기하는데 1차에서 계속 붙으니까
자꾸 도전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고시 공부하느라고 세월을 다 까먹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똑똑한 머리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름에서 강하게 115, 또 161이 재물을 극하고 있는데, 자, 사시에 패스된다라는 건 뭐예요? 그 다음부터 돈이라는 건 안정적인데 재물이 다 깨져 있고, 또 내 명예와 직업을 나타내는 383이 저렇게 강하게 나타나 있는데 되겠느냐고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된 이유가 바로 이름에 있다. 본인이 느끼시라. 그리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걸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름이 내가 성공을 지향하는 그 방향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거다. 저는 굉장히 뚜렷하게 명백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저 383이라는 건 뭐냐면 8이라는 건 법률, 법칙,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법을 아는 사람이 바로 언제든지 내가 법을 이용해서 법 위에 쓰겠다는 그런 배짱도 있다 그랬어요. 물론 이 김영신 씨가 그렇다 안 그렇다라는 대답은 없었지만요. 저는 그 눈동자를 보고 그 사람의 심리를 이미 읽었어요. 저렇게 여자가 됐던 남자가 됐든요. 3, 4가 7, 8을 보는 게 강하게 나타난 사람은요. 법을 파괴하는 데에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처럼 법을 모르는 사람이 법에 어긋나면 큰일 나는 자고 열심히 법을 지키죠. 실질적으로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 법망을 이용해서 오히려 법을 파괴하는 게 많아요. 특히 고위공직자로 올라갈수록 법 공부를 한 사람일수록에 더욱더 그러한 성향이 많아요. 제가 언젠가 김건희 씨 그 본명 김명신 이름을 가지고 강의 시간에 풀이한 적이 있거든요. 바로 김건희 씨 부인인 김명신의 이름 있죠. 그 신자가 바로 강하게 338이 중첩돼서 8을 이렇게 8이라는 건 법률, 법칙, 규칙이거든요.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의 두려움도 없어요. 왜? 또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남편으로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를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명학적인 차원에서 그동안 수천 명을 감정하면서 느꼈던 우리 구성 성명학의 어떤 그 정확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저는 얘기하는 거죠. 인식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했다고 명예훼손죄니 뭐니 뭐 소송을 걸어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당해야죠. 그쵸? 소송을 당해서 벌금은 나와도 그것 때문에 저를 저를 감옥에다 집어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만큼 우리 구성 성명학에서 발현되는 그 기운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건희 씨의 이름, 본명에서 김명신이라는 이름에서 중첩된 3사가 8을 극할 때는요. 법을 어기는 것쯤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김명신, 본명인 김명신 이름과 그 김건희 이름을요. 제가 차후에 언제 시간 날 때 그 이름도 자세하게 풀이해 놓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성 성명학이 그냥 여느 성명학과는 완전히 차별되고 정말 저 정도로 정확한 그런 어떤 이론을 갖고 있는 학문이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제가 조만간 김건희 씨의 그 개명한 이름과 그리고 본명인 김명신 이름에 대해서 풀이해 놓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 김영신의 저 이름도 보면은요. 중심에 3이나 4가 있는 사람은요. 매사가 주도면밀해서요. 그리고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고 꼼꼼하고요. 내면의 세계에 깊이 침잠하는 편이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는 반항심이 강하고요. 자신을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고독하게 만드는 편이에요. 중심에 3, 4인 사람들은요. 직감력이 발달돼 있고요. 그리고 두뇌전이 굉장히 빨라요. 반면에 그런 사람들이요. 급하게 서두르다가 다시 말해서 경솔한 점이 있다 보니까는요. 일을 그리치는 경우가
또한 저 3, 4의 줄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지력과 창의력이 풍부하다 보니까요. 중심에 3, 4인 사람들이 대개 학자나 예술가나 혹은 또 역술가나 사상가나 기능직 이런 분야에서 출세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남을 가리킨다거나 또 예체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남을 가리킨다거나 이러한 직업에서 출세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본인 스스로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유별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기회가 오면 순간적 판단으로다가 아직 숨드시지 않고 돌격하는 저돌성도 또한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 김영신의 이름처럼요. 이름에서 저렇게 1, 2가 5, 6을 보고 있으면요. 꼭 돈 깨먹는 일만 생각을 해요. 그 일만 개입을 해. 그리고 여자 이름에서 만약에 3, 4가 7, 8을 보면요. 남편이 미운 짓거리를 하거나 3, 4가 7, 8을 보고 있게 되면요. 여자인 경우는 남편한테 정을 안 주게 돼 있고 또 남편이 또 정을 안 주게끔 또 미운 짓거리를 해요. 그러니까 정이 안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거의가 부부가 생이별을 하게 돼 있어. 이별이 됐든 사별이 됐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3, 4가 7, 8을 보면. 그리고 또 3, 4가 7, 8을 봤을 때 이런 성향을 봤을 때는요. 8이라는 건 법률, 법칙, 규칙, 원칙, 질서를 나타내는데 이거를 파괴하는 본능이 강하다 보니까는요. 죄를 짓는 것 정도쯤은 조금 더 두려움 없이 그리고 또 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스럽게 그 법을 이용해서 또 다른 자기만의 어떤 합리성을 내세운 법을 파괴하는데 능란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성향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본인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긍정도 부정도 아닌 표정을 졌지만요. 저는 이름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조금의 두려움도 없죠. 저는 당사자한테 항상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들처럼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니라면 아닌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렇다면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반드시 본인 스스로들이 이름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름에 대한 진위 여부를 분명하게 가리는 스타일이에요. 결론은 뭐냐? 이름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지어서도 안 되고요. 이름이 뭐 얼마나 중요해 이렇게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주입시키고 싶어요. 아시겠죠?